양명여고 2학년 비상홍 영어2 1과부터 오늘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주말 동안에 드린 자료 혹은 방금 받으신 친구들도 있고 한데 여기 우리가 테스트볼 자료들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 그리고 어법 빈칸 1과만 일단 진행되어 있고 요거 끝나고 2과 관련해서 자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과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단어를 암기해 오셔야 테스트가 조금 유연하고 좀 테스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영어 2다 보니까 기존의 영어 1, 그 다음에 1학년 때 했던 영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이 좀 많을 겁니다. 단어 난도도 조금 올라갔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료 배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2과 자료는 지금 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2과 암기 자료에 대한 거 미리 좀 나눠드리고 여기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개가 한 세트야.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거는 2과, 1과 변형, 분석본이랑 아시다시피 이그젠플 자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 조금 소량 준비를 했고 또 똑같은 암기 자료가 또 나갔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2과 관련해서 암기해 오시는 거 준비해 오시면 되겠고요. 또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건 좀 스테이플러가 조금 아쉽더라고. 지금 그래 먼저 나눠드리고 자 지금 보신 자료는 맨 처음에는 요게 1, 2과 전부 다 있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수업 자료랑 다 이제 쌤이랑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나눠드린 건 개인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되고자 이제 분석본이랑 2과 암기할 자료 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과 2과 생지문이 먼저 있습니다. 1, 2과 그냥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고 연습할 수 있는 용도로서 생지문 준비했고 선생님 수업은 뭘로 할 거냐면 여기 한 세트 넘겨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 문장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법 포인트나 그 다음에 연결사 같은 거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고 더불어서 2과 분석본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이라고 해서 사실 파이널 터치의 일부를 미리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워크북이라고 해서 여기 서술형 연습할 수 있는 구간 미리 이것도 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뒤쪽 가보시면. 그래서 역시 1, 2과 역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 채우기라든지 어법이나 어휘 선택할 수 있는 거 워크북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과 세트를 풀세트를 여기다 다 놨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수업용으로 가져오실 거면 숙제랑 같이 해서 이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맨 뒤쪽 보시면 맨 뒤쪽이 아니라 그쵸. 맨 뒤쪽이죠. 맨 뒤쪽 보시면 여기 독보라고 있어요. 우리 학원의 이제 시그니처 중 하나죠. 독해보객이라고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복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능률 김에 관련된 비상홍에 관련된 요 독보가 이제 문장마다 이제 그런 거 독보는 그런 거예요. 그냥 문장 딱 봤을 때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법 문제로 냈으면 좋겠다, 서술형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관적 판단 하에 이제 문장을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 어법 문제로도 내고 이렇게 했던 문장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10번의 시험 중 절반 이상을 지금 시험을 봤죠.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각자 학교들에 대한 어떤 경험치라든지 짬바가 있을 겁니다. 점수를 떠나서 아, 우리 학교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경험치들이 다 있으실 거야. 그래서 전적으로 사실 내신 대비를 우리가 좀 길게 하잖아. 지금부터 8월 말부터 이제 10월 중순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어쩌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 이제 9월 말까지는 교과서랑 우리가 교과서 2개가랑 모의고사가 대략 한 10 몇쯤은 될까? 32에서 18 빼니까 15쯤은 정도 될 거거든요. 그죠? 그것도 이제 쉬운 거 이런 거 어쩐 거 빼면 이제 뭐 사실 진짜 공부할 수 있는 단어는 10개, 11개 되지 않을까? 그치? 그 안내문 이런 거 빼고 어쩌고 하면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여러분들 외부 지문이 나오게 될 거야. 그치? 외부 지문에 대한 거 이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풀 수 있는 그 문제 유형 같은 것들 몇 개를 나중에 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9월 말까지는 첫 번째 한 2단계로 나누어서 한 2주? 3주? 2에서 3주 전까지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한 9회 1회 3주 전이라고 해야 될까? 요때까지는 이제 요때부터는 문제풀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9월 말까지가 사실상 2, 3주 남겨놓을 때야. 그러니까 9월 말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이전부터는 이 시험 범위에 관련된 전 지문에 대해서 첫 번째 통암기가 먼저 이루어지셔야 될 거야. 아,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암기해 두세요. 알겠죠?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영작할 수 있는 어떤 뭐 워크북이나 이런 것들은 무한 제공이 될 테니까,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제공될 테니까 통암기 최대한 하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바퀴 돌고 이제 2바퀴, 3바퀴 정도까지 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법, 각 문장의 어법을 좀 더 강화시켜 주셔야 되겠고, 특히나 어휘.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이제 동반이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좀 세게 나갈 거야. 그리고 영작이나 우리가 요약문 같은 것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작이나 요약문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끝내 놓으셔야 돼.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끝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 3주 전부터 문제풀이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강화해서 막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린 자료에는 문제량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초반부터 이제 문제량을 막 엄청 쏟아내가지고 막 이거 다 풀어내!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바퀴 돌 때에는 첫 번째 그 지문의 내용, 분석,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해주세요. 첫 번째 바퀴 돌 때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오는 일요일 날 두 번째 수업을 할 때에는 일과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내용 흐름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일요일 날 2과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우리가 10월 중순까지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한 9월 달쯤 되면 좀 퍼지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봤을 땐. 워낙 루즈해지니까,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다 잡아가면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자료 키고 시작할게요. 비상홍이고, 파이널 터치에 관련된 거는 교과서 같은 경우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거고, 혹시라도 생지문이 보시기 편한 친구들은 그걸로 보시고요. 사실 생지문은 복습용으로 선생님이 드린 거긴 한데 보기 편하신 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이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눠드렸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1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제목부터 한번 보셔야 되겠죠. My Journal.
저널이라는 건 어떤 일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언론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이 일지라는 의미, 뭐 those who 동사, 뭐뭐한 사람들, 이 영감을 주다란 뜻이기 때문에 얘 뒤에는 목적은 항상 붙어줘야 됩니다. 능동의 형태로. 나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에 관련된 일지에 관련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도입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s a young person, 전치사 명사구죠. 한 젊은 사람으로서. 자, 그 다음에 who is가 사실은 본문에는 없어요. about to enter가 이제 바로 수식어로 들어갔는데 about이 전치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걸 먼저 인지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be about to 하게 되면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about이 형용사의 의미로 하려 하는 의미야. 막 뭐뭐 하려 하는. 그래서 be about to의 그 who의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형용사가 지금 뒤에서 앞에서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기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한 젊은 사람으로서 I've been thinking,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복잡한 시제에 대한 생각보다는 얘가 능동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I have been thinking, 나는 생각해오고 있는 중이야. 얼랏이 우리가 형용사로도 부사로도 많이 쓰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만큼은 thinking의 목적어로서 쓰이죠. 그렇죠? 그리고 lately는 역시나 thinking을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일 것이고요. 그래서 late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난 많은 것을 생각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about.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바퀴 돌 때 어법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읽으려면 첫 번째 바퀴 돌 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 파악을 하시면서 어법 좀 챙겨 두셔야 되는데 특히나 what이나 that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빈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둘 다 명사의 역할이면서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힘을 줘서 보시기 바래요. 먼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전치사 무슨 자리다? 전치사 뒷자리다. 아, 그럼 이 자리가 명사 자리구나. 그러면 이제 what이 의문사로 쓰이든 관계대명사로 쓰이든 어쨌든 뒤에 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명사이구나. 요 판단이 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I want to do에 do에 무엇을 하다의 목적어가 빠진 상태에서 전치사 명사구가 나오고 있으니까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what으로 명사를 써야 되겠구나. what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관해 최근에 난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 뭐하고 살지? 이런 것처럼 말이야. 자, 등위 접속사 나왔으니까 뭐 병렬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아까 여기 의문사로서 what이 나와 있으니까 무엇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지 여기에서도 또 의문사가 반복된다라는 건 명사로서 의주동 여기에서도 명사로서 주동이 나왔으니까 의문사절로서의 about 뒤에 전치사의 명사절로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야. 어떻게 how I might do something meaningful.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관해서 나는 생각해 왔습니다. With my time. 나의 어떤 시대, 내 시대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띵은 또 명사로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 그래서 I've come to the conclusion. 여기 come은 여러분들 pp입니다. pp, have pp의 pp야. 그래서 come to 동사 원형 하게 되면 미안. come to 명사죠. 어디에 오게 되다, 도달하게 되다. 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또한 이 명사 뒷자리라는 거 먼저 판단해 주시고 형용사로서 우리가 볼 줄 아셔야 되겠죠. 먼저 동격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대수로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총 4가지야. 첫 번째, 지시대명사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얘는 앞에 있는 선행명사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벌서스 관계에서 도즈와의 비교 문제, 수일치 문제를 많이 내죠.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포인트로 좀 보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품사는 형용사로서 앞에 명사를 취하고 대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을 취한다. 이게 특징. 세 번째, 접속사 대시라고 배우는 대신 이거 자체가 이제 명사 역할로서 뒤에 앞에 명사를 취하지 않고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을 취한다라는 개념으로서 명사로 쓰이죠.
마지막 네 번째, 더 플러스 명사로 보통 많이 수식을 해주죠. 로서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쓰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격 대수로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 네 가지의 관계성을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잡아두실 필요 있어요. 이게 수능에서도 그렇고 이제 내신에서도 그렇고 질문할 수 있는 대세 네 가지 요건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생각 꼭꼭 해보시고, 얘도 이제 형용사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니까 형용사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어찌됐든 형용사로 쓰이는 조건과 명사로 쓰이는 조건들이 다 각자 제각기 있으니까 개념들을 확실히 잡아두셔야지 저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품사가 뭔지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설 줄 아셔야 그 다음 완전히 오는지 불완전히 오는지 개념 적용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세에 대한 용법 확실하게 좀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est way to find, way는 또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이죠. direction, 어떤 방향을 찾아내는 최고의 방법은, 내 길을 찾는, 방향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to look at, 보는 것이야. 또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그 뒤에는 뭐야? 명사절이 되셔야 되겠고, 또 의문사로 시작했다? 그럼 의주동이구나. 이렇게 명사절의 어순도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아셔야 되겠죠. 그죠? 선생님이 어순 얘기 나올 때마다 매번 말씀드린 이유는 첫째, 니네가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그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 방향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to look at, 보는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have steered the course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의 과정을 어떻게 steer 하는지. steer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정. 우리 그 자동차에 붙어 있는 동그란 이걸 핸들이라고 그러자. 핸들은 저기야. 그냥 손잡이를 핸들이라고 해요. 콩글리시죠. 스티어링 타이어라고 합니다. 스티어링 타이어.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과정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봐야 되며, 두 번째, and 다음에 have pp 나왔다라는 건 이렇게 병렬 구조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have accomplished, 달성해 왔는지, 그 훌륭한 그들의, 조금 잘리네요. 훌륭한 것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뭐 해보면 된다? 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가 깨달은 건 뭐다? 나 스스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했던 것들,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들을 보면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I'm going to read, 난 그래서 읽을 예정입니다. as much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많은 것들을 읽을 예정입니다. 아까 얼락도 그랬지만 지금 얘 위치상 뭘로 쓰인 거야? read에 뭘로 쓰인 거? 목적어로 쓰인 거야. 쌤, 얘는 형용사부사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위치상 목적어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About inspirational people, 그 영감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읽을 예정입니다. 또 I record, 나 기록도 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My reflections. 원래 reflection이 사전적 의미 1번 뜻으로는 이제 반영이라는 뜻입니다. 반영, 비추는 것, 반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로 생각이란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 밑에 1번 그 각주로 동의어들 몇 개 써놨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여기에다가 써놓을 생각입니다. 바라건대 운동 아니죠? 행위야, 행위. 그 행위 뭐? 다른 사람들의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많이 읽어보고 그 생각을 거기다 써보는 그 행위가 여기 있는 이 전부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도움을 줄 거야.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organize my thoughts.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organize의 병렬 구조는 choose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pecific path for myself. 내 스스로 구체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타인에 대한 생각, 성취 이런 것들을 읽어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필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건 인트로였고요. 말 그대로. 두 번째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감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래 이제 one size fits all이라는
그 격언, 속담 그런 게 있어요. 한 사이즈가 원래 모든 사람에게 맞는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필자가 얘기해주고 있죠. 아, 크기 하나가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휘로서는 뭐가 될까?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 아닐까? 그치? diversity, 다양성을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치? 여기에서 말해주고 싶은 포인트. 어휘로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쌤이 아까 얘기했었던 것 중에 이제 통함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법, 어휘,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이랑 그 요약문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약문이 진짜 끝판왕이에요, 진짜. 선생님이 생각한 그 요약문을 단어 몇 개 그 뚫어놓고 빈칸 뚫어놓고 거기 채우라고 하는 건 양반이고요. 선생님이 생각한 그 문장을 니네가 직접 써봐라고 하는 거는 진짜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이런 없는 단어의 의미 같은 것도 좀 잘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what will it be like? be like가 뭐뭐과 같다라는 뜻이야. 근데 비동사 다음에 이제 전치사고 unlike는 이제 형용사거든. 이거 우리 옛날 중학교 때 고전 문제로 많이 봤을 거야. be like와 unlike의 차이. be like의 like는 전치사로서 같은이란 뜻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같은이란 뜻이죠. 얘 두 개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누구였어? 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주어는 be like 있는 명사와 같다라는 뜻이고요. 주어는 얘는 형용사야. 그러면 명사 수식도 가능하니까 이 뒤에 명사 올 수 있지 않나 싶겠지만 명사 수식이 안 되는 형용사죠. 오직 보어만 가능한 형용사다 보니까 뒤에 명사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구분은 뭘로 해주셔야 돼? 명사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해 주셔야 돼. 그에 맞춰서. 그래서 주어는 같다, 동일하다라는 의미로서 얘기해 주는 거고 얘는 또 다른 대상의 뒤에 명사와 같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여러분들 얘와 같은 의미죠. What will it be like? 어떨까요? 이런 뜻이야. 우리가 의문사 what으로 시작해서 like로 끝나면 걔는 그냥 how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럼 what will be like? 하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야. 여기가 이제 왜? 요 자리가 이제 부사 자리, when 자리잖아. When I get old. get은 여기서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게 될 때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이런 거죠. 그리고 will getting around doing things be difficult?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저체가 뭐야? 동명사 주어로 쓰인 거죠. 주어가 원체 길다 보니까 쌤이 표시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doing things, 뭔가를 한다는 건 will be difficult? 어려울까요? The industrial designer, 이 Patricia Moore, 이 산업 디자이너인 이 Patricia Moore는 한때 물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뭐를 물었어? 앞서 그 두 가지의 질문. This very question 했을 때 very가 명사 앞에 있게 되면 바로 그 명사죠. 바로 그 질문을. 그러니까 앞서 말했었던 바로 그 두 질문을 그녀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뭐로써? 한 젊은 여성으로서 스스로에게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거나 뭘 한다는 게 어려울까? 라는 질문을 해본 거야. 그래서 when she was just 26 years old, 그녀가 26살 때 무어는 dressed like, 옷을 입었습니다. 뭐처럼? 80살의 여성인 것처럼. 80 years old면 우리 이거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 많은데 years old랑 year old의 차이가 뭐죠? 우리가 80 years old 하면 얘는 명사입니다. 명사.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 80-year-old woman 하게 되면 80세의 여성으로서 여성인 것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dressed, 옷을 입다와 병렬 구조가 이제 handicapped가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뭐를 준 거야? 불편함을 주는 거야. 스스로에게. 뭐와 함께? 무게가 있고 lowered glass. 이 몸무게. 무겁게도 해야겠죠. 26살이면, 그치? 그거보다 좀 더 무게가 있게. 또 뭐? blurred. PP입니다. 흐릿한 안경이죠. 흐릿한 안경. 흐릿한 안경과 함께. 그치? 그녀 스스로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To find the answer.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 답을 찾는 건 뭐야? 앞서 말했던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경험을 해보겠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 after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우리 최근에 했었던 분사구문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ing나 pp가 문장 잘리니까 좀만 올릴게요. ing나 pp가 문장 앞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 분사구문화 시키기로 했죠. 그래서 어디 갔죠? 여기 있죠. She understood라는 문장 앞에서 이제 접속사 ing가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분사구문 누구 정보? 주절에 있는 주어 정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fter traveling around North America like that for 3 years. 3년 동안 그와 같이 북미 주변을 이동했어. 이동을 한 뒤에, 그러니까 여행을 한 뒤에 그녀는 깨달았어. 뭐를? 어려움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 다음에 elderly, the elderly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복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s 안 붙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으로서 앞에 있는 difficulties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또 무슨 자리?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자리. 역시 안명사 수식어입니다. 노인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in our modern society,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and thus 따라서 연결사 주의해주고, set가 이제 우리가 환경을 만들다의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팅한다 그러면 이제 환경을 조성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착수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됐어? set to work.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착수했습니다. 뭘 설계하는 거? product and service. 이 재화와 용역,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일하기를 착수하였습니다. 근데 그 프로덕트와 서비스 명사 뒷자리 또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대 중에 형용사 역할하는 건 동격이랑 관계대명사가 있었어. 근데 뒤에 동사인 주어 없이 동사인 would simplify 바로 나오니까 불완전한 구조,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삶을 단순화시켜줄 for our senior citizens, 그치, 우리의 나이 드신 그 시민들을 위한 삶을 좀 단순하게 해줄 만한 그런 제품과 서비스 같은 걸 설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가 되는 거야. 와,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사람들 똑같은 물건을 사용해도 좀 다를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3년 동안이나 그 나이 든 사람을 경험한 뒤에 이런 걸 디자인해야 되겠구나 라고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이제 무어에 대한 산업 디자인의 무어에 관련된 스토리를 여태까지 읽은 거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치? 그래서 I admire more. 문장이 여기서 끝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이 문장이 끝났다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인덱 자체가 무슨 역할이야? 접속사로서 뒤에 절을 취해줘야죠. 그렇죠? 대시 있으니까.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표현으로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나는 뭐에게 감탄을 했습니다. 뭐에가 존경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에 관해서 감탄을 했다. 이 단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뭐니? dedicate의 동의어. 이거 아마 1학기 내신 때도 많이 나왔던 단어야. devote라든지 commit라든지 contribute라든지와 같은, 우리가 A to B라고 해서 A를 B에 헌신하다, 바치다, 공헌하다, 기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A, 그녀 스스로를 전치사 to입니다. 이 친구. 어디에? particular problem, 어떤 특정 문제에 자기 스스로를 헌신한다는 점에서 감탄을 했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남을 생각한다는 생각. 특정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를 헌신한다는 점에서 감탄을 했고, and 다음에 또 동사가 나왔다라는 건 병렬 구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병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은 누구 때문이야? 앞에 있는 주어가 누군지에 대한 판단이 서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녀가 헌신했고 그녀는 정말로 희생까지 한 거야. In order to, so as to 뭐뭐하기 위해서, find, 찾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스스로 희생을 또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 점에서
감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sacrifice는 앞서 보시다시피 등위 접속사 뒤에 나온 동사 모양이다 보니까 병렬 구조를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and 앞에 있는 동사 모양을 가지고 누구랑 병렬 구조인가를 판단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dmire랑 병렬 구조라서 원형이야, 아니면 dedicated랑 병렬 구조라서 sacrificed야,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는 뭐 정답으로 ed가 나와서 그렇겠지만 and 앞에 동사 모양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둘 다 질문의 의도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희생한 건 내가 아니라 누구야? 그녀죠? 그래서 그녀가 한 행위와 병렬 구조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내가 감탄했고 내가 희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형은 올 수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would I do the same? 나도 똑같은 일을 해야 할까? To help others in need 하면 뭐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될까? 또 I certainly don't want, 난 확실히 원치는 않아. Get to the end of my life. 내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하고 싶어 하진 그렇게 쉽진 않아. And say, 그리고 난 이렇게 말해. 별표 쳐두시고. 사실 그 일과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 어법 중 하나입니다. IUC 가정법. 여기 가정법이 또 다른 패턴으로 춥니? 또 다른 패턴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바람을 줄일게요. 또 어디 있죠? 난 원치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병렬 구조. 이렇게 잡아두셔야죠. 오케이? 뭐라고? I wish. 자, I wish 가정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 I wish는 소망한다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지만 대절이 나왔을 땐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I wish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wish는. 두 번째, 무엇을 소망하다라고 할 때는 목적어만 바로 쓰이지 않고요. 명사가 두 개 반복돼야 돼요. 우리 간접 직접 목적어처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소망하다 했을 때 우리가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우리 이러잖아, 그지? 명사 두 개 나와야 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법으로 얘기할 포인트는 대절이 나올 수 있는 조건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얘 뭐라고 했었대? I wish를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하죠. 주어가 동사한다면 좋을 텐데. 그치? 그때 이제 가정법이다 보니까 이 동사에 대한 변수가 생겨. 그치? 그래서 여기에 과거 동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재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 현재 의미. 여기에 had pp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의미.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had pp죠. 그죠? 그러면 과거 동사 한다면 좋을 텐데. 현재로 해석해야 되니까. pp 했다면 좋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I wish I had done more. 내가 더 많이 했었다라면 좋을 텐데.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돕는 것을 내가 돕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내가 했다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말이 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는 뭐니 얘들아? 후회죠, 후회. 왜 후회하면 떠오르는 조동사 누구 있죠?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I should have helped peopl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후회는. 그렇지? I should have helped people. 내가 사람들을 도왔어야만 했었는데, 그치? 돕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치? 그래서 뭐의 이 dedication, 이 헌신이요, has given, 주어왔어요. 역시 have pp는 능동이니까 목적어 그대로 나와줘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었어요. 뭐에 관한? 또 전치사 뒤에 뭐 나옵니까? 너무 잘 나온다. 의주동. 그치? 의주동.
내가 might be of service. of service 우리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온 완전한 문장인 것처럼 보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of service는 어떤 의미니까 도움이 되는의 의미니까 helpful이나 조금 더 오버해서 쓰자면 useful도 유용한의 의미로서 그렇지? helpful이나 useful 정도의 대체제로도 쓸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관한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녀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만큼 도움이 될지에 관련된 생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해결책은 뭐다? 세상을 어떻게 봐라?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요게 이제 제목으로 써도 좋겠죠, 이 전체. 이 무어의 헌신에 관련된 전체 글의 제목으로도 활용도 가능할 수 있다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쌤이 필기 요거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금방 지워버리면 영상은 쌤이 계속 남기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보셔도 됩니다. 본문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뭐 얘기는 끝났고 to dare is to do, to fear is to fail. to dare가 이제 용감하게 뭔 말 하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뭐 감히 뭐뭐 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게 되는데 동사의 의미입니다. dare는. 그래서 용감하게 뭐뭐 하는 것이 진짜 하는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건 결국 실패일 뿐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저 제목의 핵심은 용감하게 부딪혀서 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come across는 우연히 마주치다죠. 우연히 마주치다. 그래서 여기 난 이런 말들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맞다. come across는 encounter의 의미도 있습니다. encounter, 우연히 마주쳤다. 내가 한때 이런 말을 마주쳤어요. famed explorer, 유명한 탐험가인 존 거더드. 존 거더드의 유명한 탐험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A few weeks ago, 몇 주 전에.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수식어니까 뒤에 명사에 s가 붙은 복수형을 보시고 셀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건 간단한 문제니까. When he was just 15 years old, 그의 나이 15살에 Goddard라는 사람은 깨달았어. 뭐의 중요성을? Of setting concrete life goals. 이게 핵심이죠. 뭔가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그것의 중요성. OVING는 안명사 수식어. 뭔가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거야. So, 자, 인과관계죠? 깨달았기 때문에 뭐가 형성된 거? wrote down. 쓴 거죠. 인과관계입니다. write down 하면 글을 써 내려가다야. 127 specific aims. aims도 goals의 의미야. 목표란 뜻이죠. 127개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during his life, 그의 삶 동안에 accomplish, 성취했습니다. write와의 병렬 구조라는 거 알 수, wrote와의 병렬 구조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여기서 댐은 127 중에 109개인 거예요. 109 accomplished. 달성했습니다. 109개를. 127개 중에서. 인생에 해야 될 게 127개나 되고 그 중에 100개 넘는 수를 거의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when 역시나 본문에는 he was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잠깐 봐서 알겠지만 접속사 다음에 아까는 traveling이 잠깐 나왔는데 지금 이제 asked가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when ing처럼 이렇게 after ing처럼 이렇게 접속사 ing 나오면 얘가 분사라는 거에 대한 분사라는 것에 대한 위화감이 전혀 없는데 애들이 ed만 나오면 자꾸 과거동사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항상 여기서는 수동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접속사와 ing, pp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뒤에 뭐? 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결국 이 ing, pp의 주체는 누구야? 얘란 말이야, 얘. 얘가 직접 한 능동인지 당한 수동인지인데 선생님이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asked about his motivation.
for writing this life list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뭐야? 질문을 받은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뭐에 관한 질문? 자신의 동기, 뭐에? 그렇게 life list, 삶의 목록을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동기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왜 쓰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He said,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시 동사 뒷자리니까 이번에 대신 명사 되셔야 되겠죠. 완전한 문장. All the adults he knew, 자기가 알고 있는, 즉 여기서 he는 누구야? Goddard가 되셔야 되겠죠. 그치? Goddard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어른들은 seemed to complain. seemed 다음에 지금 to complain 나왔으니까 얘들아 요거 시제 뭐니? 요 시제? 과거죠? 뭐뭐처럼 보인 것 자체가 adults지, 그치? 그래서 it seemed 대절의 가주어 진주어 용법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all the adults. 주어는 안 쓸게. He knew.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어른들이 뭐 했다?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다. 할 때 대절로 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돼? 대절로 쓸 때는 주어 동사의 complain들을 과거로 쓰셔야죠. 그죠? 똑같은 문장의 어순입니다. It seemed that all the adults he knew complained that 이하를 불평불만했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장 구조 잘 판단해 주세요. 그들은 had accomplished. 여기도 이제 주옥 같다. 어떻게? 여기에서 대의는 누구야? 어른들이 되겠지, 그치? 어른들은 had pp했다. 여기에서 had pp를 쓴 조건은 뭐가 되셔야 돼? 얘가 기준 시제가 되셔야죠. had pp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완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작한 대과거가 과거까지 일어난 일이야. 그러면 complained 자체는 과거기 때문에 그가 못했던 거에 대한 얘기는 had pp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죠? 항상 요 관계를 과거 완료는 과거에 끝난 것이다. 그러려면 언제 시작? 대과거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had pp를 쓰는 것이다. 어른들이 had not accomplished, 달성하지 못했다. 것들을 언제? 자기네들이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Goddard가 127가지의 목록을 쓴 라이프 리스트를 쓴 이유가 되겠죠. 또 여기에서는 they 다음에 had라는 동사가 나와요. They had let이라는 동사가 나오죠. life가 목적어고 sleep by가 이제 목적 보호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방금 앞에까지의 내용은 지금 시제 가지고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 그렇지? 시제 가지고 이 데디아의 pp는 accomplished는 불평하기 이전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제로 썼다 해서 막 시제까지 우리가 파헤치고 있었는데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직접 화법체에 있어서만큼은 시제는 그 시제 그대로를 갖다 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요 had let 그 당시에 had pp를 썼으니까 그 당시에 되는 거야. 삶이 뭐 하도록? 벗어나도록 sleep by 미끄러져 벗어나가도록 그것들을 즉 그것들은 뭐가 되겠어?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겠죠.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도록 지나가도록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sleep by 단어 외워두시고요. He said, 또 Goddard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당시 확신했어. 데디아라고. 만약 내가 planned. 요거 우리 기본기 나온다. if절의 과거 동사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렇지. 현재 의미로 해석을 해주신다. 그러면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오면 우리 가정법 과거로 현재 해석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만약 내가 for my future, 내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운다면 I could have a life of excitement, fun, knowledge. 흥분감과 재미와 어떤 knowledge, 지식 같은 것들에 대한 삶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당신아는 확신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목표를 정한 가더드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What are my life goals? 자, 이제 필자는 가더드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또 필자인 다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지? 그 고찰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Are some of my goals, 내 목표 중 일부들은 more of the priority than others? 다른 것들보다 priority, 저 주요 핵심 단어죠? 우선순위란 단어야. 먼저 일어난. 내 목표의 일부 것들은 좀 더 우선순위야. 다른 것들과 우선순위인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놀고 싶어. 근데 해야 될 것도 있어. 해야 될 게 목표야. 근데 내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지금 놀고 있진 않은가? 놀고 있는 것을 앞서 내가 프라이어리티로 내 목표를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 거죠, 얘가. There is no question. 내 니아에 대한 의구심은 없습니다. I have a bunch of things. 몇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 당연합니다. 의구심은 없다는 것. I want to accomplish in life.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여기까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것들, 일부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합니다. No question. 의구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where do I even start? 내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항상 이게 문제죠. 그렇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 달성하고 싶은 목표도 있어.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이 생각이야. Like Goddard, like는 항상 뭡니까? 전치사의 의미야. 선생님이 지금 어법 설명 간단하게 하면서 무미건조하게 지금 해석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용 파악을 위해서인 거고요.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흐름 포인트들도 다 잡아 드릴 거야. 알겠지? 그때는 이제 내용 파악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두세요. 가다드처럼 이 like의 전치사는 뭘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야? 공통점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 가다드처럼 나도 need to be specific.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구체화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왜? 내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죠.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I should write them down. 그 목표들을 write down. 뭐 해야 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도 이제 큰 학원 있으면서 그 애들 적어쓰기 하거든? 적어쓰기 하잖아. 학습. 플래너. 그치? 플래너 쓰기. 말 그대로 플래너입니다. 다이어리가 아니야. 나 오늘 뭐 공부했다? 하고 이제 쓰는 다이어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공부할 거에 대한 어떤 기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큰 학원 있을 때 보면 이제 한 반에 막 많게는 요즘은 모르겠다. 요즘은 인구 감축 때문에 한 선생님 8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한 반에 막 최소 적은 반이 40명. 많은 반이 55명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겨울엔 난리도 아니야, 막. 그 패딩도 안 벗고, 그 패딩도 그 사물함에 넣어 갖고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패딩 입은 채로 히터 빵빵한데도 막 패딩 입고 막 이러고 막 수업 듣는 애들 막 그러고 막 이러고 졸고 있고. 재수생도 똑같아.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걔네들 이렇게 보면은 3월부터 11월 수능, 그러니까 10월 말 종강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결국 플래너를 처음 쓴 애가 상반 친구들일수록 마지막까지 잘 써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 하면 선생님이 중반 문과반 담임을 했었는데 2명이서 해야 돼. 50명 반. 걔네들 야 이제 플래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플래너를 막 이만큼 쌓아놔 애들이 쓴 거.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검토를 해준단 말이야. 다 이제 올라가죠. 너 이거 조금 더 하고 덜 하고 막 하는데 이게 한 2달, 3달 지나잖아? 그럼 여기 처음에는 막 50개가 다 있다가 나중에는 막 30개, 20개 이렇게 줄어요. 쓰는 애들만 써.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우리 7 더하기 8 하면 15라는 게 암산으로 되잖아. 인생도 쉬운 건 암산이 가능해. 오케이? 근데 우리가 27,827 곱하기 87 나누기 3 곱하기 막 이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는 있잖아. 그치? 쓰면 돼. 근데 인생도 어려운 건 쓰면 돼.
공부가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쓰면 풀려. 쓰는 거에 중요성. 그래서 가다드, 좀 올려볼까? 가다드의 리스트, 라이프 리스트 한번 볼까? 뭐 하자? 북미, 우리 남극과 북극 방문하기. 나일강이나 아마존이나 콩고로 여행을 하기.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아프리칸 메디슨. 그러니까 거기 아프리칸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그리고 프랑스어와 스페니쉬 공부하기. 스페니쉬는 되게 유용하다고 하다. 깜짝이야. 라이터북, 책 쓰기. 그 다음에 텔레스코프 만들기. 그지? 망원경. 그리고 인사이클로페디아 하면 우리 저거죠? 백과사전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거 읽기. 와 같이 그냥 목록 몇 개 적어 놓은 거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까 쌤이 문장 전환한 거 기억나세요? 요거 있음드 대절 요것도 꼭 좀 연습해 두시고요. 좀만 쉬었다가 우리 다음 페이지 본문 4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리드몰 님 나온다고 하니? 리드몰도 나와? 맞아. 그래? 그거 한번 추가 정보 있으면 쌤한테 좀 알려주시고 좀만 쉽시다. 쉬고 이어서 합시다. 자, 다음 본문 4. IBC 가정법 이해되셨어요? 좀 이해되는데 어려움이 혹시 없으셨나? 두 번째 바퀴 돌 땐 쌤이 요 메인어법들에 대해서는 여기 이따 미래 완료도 한번 나올 건데 그때 한번 또 두 번째 바퀴 돌 때 쌤이 디테일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 정리 위주로 간다는 생각으로 준비 가도록 합시다. 본문 네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어의 이야기와 가다드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봤고요. 본문 4. 자, more importantly부터 보도록 할게요. 더 중요한 건 I need to be, need to be brave. 어순 잡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가 나온다라고 우리 많이 배웠죠. 해석할 때는 투동사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한, 투동사 하기에 충분히 부사하게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럼 항상 우리가 형부 문제를 문제 풀었을 때 포인트는 뭐겠어? 지금 비동사 뒷자리니까 이 형식 동사 뒤에 보어인지에 대한 판단을 서신다면 형용사가 정답일 것이고 사실 비동사 이 형식 동사 외에 일반 동사가 나오면 그때는 정답이 부사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어법 판단도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뭐 하기에 dare to do things 용감하게 on my list 내 리스트에 있는 것을 용감하게 해야 되기에 충분히 내가 용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and 그리고요 이 리스트를 한다는 행위가 will certainly require 확실히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will 조동사 원형이 있고요 부사가 걔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야. 확실히 뭘 요구한다? require 특 목적격 보어를 투부정사로만 취해야 되는 동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확실히 이것은 뭘 요구한다? 내가 뭐 하도록? To leave my comfort zone. 내 편안한 따가워. 나 3번 강의실만 오면 트라우마가 있어. 여기 자꾸 노이로제 걸려. 여기 전기 코드가 여기 있어서요. 쌤이 지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순간순간 막 와. 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가을 겨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정전기야. 정전기. 나 등치 이만해가지고 문고리 잡을 때 니 이거 안 해봤어? 경은이 안 그래? 너 경은이 딱 무뚝뚝한데 다 이렇게 잡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문도? 그냥 말 걸고 싶었어. 선생님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안 볼 때. 특히나 저기 계단으로 올라갈 때 여기 4층에서 6층 올라올 때 저 방화문 있잖아. 그 쇠 손잡이가 제일 싫어. 그 동그란 거 있지, 그지? 그 정전기 엄청 많이 나. 여기 막 아직도 찌릿거려. 자, 다시. 내가 뭐 하도록? 컴포트 존에 떠나도록. 자, 요것도 비유적 표현 아니야? 그지? 이 this부터 여기 leave my comfort zone. 요게 이제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놔도 굉장히 좋겠죠. 그죠? 함축 의미로서.
그러니까 내 컴포트 존을 떠나도록 만든다라는 건 뭐야? 기존의 것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의 것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로서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한다? 내 편안한 존, 즉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 첫 번째가 그러니까 first thing first.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기 이 말이죠. 주어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기. It's time to write out my list. 그래서 내 목록을 먼저 써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가다드 이야기를 듣고 나서의 필자의 생각이 되겠죠. 우선 first of all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작성하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죠. I want to become 난 뭐가 되고 싶어? genetic engineer. 먼저 큰 꿈을 먼저 한번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하고 싶어? develop tools and method. 도구나 방법을 만들고 싶어. 명사 뒷자리에 대자리야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근데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역시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주어가 없으니까. might be used to 동사 원형. 우리 이것도 고전 문제 중에 하나죠? be used to 용법. 구별하는 법이 되게 쉬워요, 사실.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왔던 어퍼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원형은 사용되다의 수동 의미를 쓰게 되죠. 근데 be used to나 to가 전치사로 쓰여가지고 동명사가 뒤에 나오는 경우의 모양이고 그래서 주어는 투동사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뜻이고 주어는 ing 하는데 익숙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used의 동의어가 accustomed죠. 그렇죠? accustomed. 그렇죠? 그래서 be accustomed to ing도 역시 마찬가지로 익숙하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사용되다냐 익숙하냐인데 여기에 이제 보통 사용되다를 가지고 사람 주어나 동물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뭘 하는데 사용되다 이런 표현은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나 그 외의 것들, 사람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의 주어를 쓸 땐 사용되다로 쓰이고요. 반대로 익숙하다라는 건 사물이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니까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생명체 주어가 이제 주어로 쓰인다는 거. 그것만 구별하셔도 원형이냐 ing냐는 어렵지 않게 체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동사를 바로 썼다는 건 주격관계대명사가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 즉 선행사와 동일한 애니까 얘가 주어로 쓰였을 때 도구나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ing가 아니라 원형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rare disease, 좀 드문 질병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나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네틱 엔지니어가 이제 그런 적이죠. 아직도 과학 분야 중에서 제일 발달이 안 된 과학 분야가 생명 분야래. 오케이? 혹시라도 관심 있는 이과 친구들 있으면 거기를 파고드시면 됩니다. 아직도 그 염색체 연구가 뭐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병도 치료할 수 있고. I know. 난 알고 있어요. The goals in and of itself. 그 자체, 목표 그 자체만으로, 그 자체란 뜻이에요. 목표 그 자체만으로 is daunting 하고 involves much effort and many complicated. 좀 잘리니까 올려볼게요. 여기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너무 한 페이지에 딱 안 들어오네. 여기 목표 그 자체만으로 intimidating과 동의어라고 쌤이 밑에다 여기 7번 밑에다 써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밀한. 그 다음에 포함하고 있어 많은 노력을 그리고 많이 복잡한 단계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involves는 앞에 is와의 병렬 구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wish 가정법이 또 나오네요. 자, 좋을 텐데 예시제 자체는 뭐라고? 과거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면 지금 좋을 텐데 뭐 했다면 goal earlier. 일찍이 목표를 설정했더라면 좋을 텐데. But 하지만
역시나 후회입니다. 그렇죠? 했었더라면 지금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다? plenty of time. 많은 시간이 있어요. 아까 way도 그렇지만 즉 time이라는 명사도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accomplish는 지금 위치상 부사의 위치도 가능하겠지만 앞에 time을 꾸며주는 형용사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앞에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나는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Anyway, 어쨌든 I'm glad. 우리가 감정을 나타낸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오게 되면 뭐뭐 해서 이유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투부정사도 대절도 이 감정의 원인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I came up with the very first goal. 아까도 얘기했죠. the very 다음에 명사는 바로 그 명사. 바로 그 첫 번째 목표를 내가 떠올릴 수 있어서 난 참으로 기뻤습니다. 내 인생 목록에서의 첫 번째 목록 말이야. 아, 그게 뭐다? 제네틱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다. So, 그래서요. What's the next step?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가장 실용적인 것은, practical한 것은 would be to think 하는 것일 거야. 이런 거죠. 뭐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야? Successive objectives. 야, 요거는 철자 유사 단어로서 진짜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렇죠? successful은 성공적인이란 뜻인데 우리 successive는 뭐야? 연속적인 의미죠. 연속적인. objective도 이제 얘가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결국 명사입니다. 얘 목표란 뜻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속적인 목표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일 거야. 실용적인 거. 그렇지? 내가 이제 유전과학에 대해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 혹시 알아? 이거 오타니 아세요? 오타니? 전 세계라고 해야 되겠죠? 야구 선수 중에서 제일 비싼 선수죠. 얼마더라? 10년에 1조인가? 지금 조 단위까지 갔어요. 한화 이게 돈으로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좀 많긴 한데 지금 10년에 LA 다저스랑 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연봉이 1,000억이야, 얘들아. 말로는 1,000억이라는 1,000억이라는 단어가 1조라는 단어는 어떤 단위일까, 얘들아? 이 학원가 저 끝에서 쭉 가면 공설운동장 나오잖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보이는 데까지 살게요 하면 그게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요 줄에 있는 거 다 살게요. 요거 하면 1조 되지 않을까? 안 되나? 1조 안 되나? 그 정도의 돈 아닐까? 아니야,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아. 그럼 공설운동장까지 살까? 그거까지 살면 모르겠다, 그지? 헛된 생각을 해봤.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오타니가 왜 유명하냐면 진짜 만화에서 나오는 그 친구 그 어렸을 때 이거 쓴 거 봤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데? 오타니가 그러니까 선수 하나가 투수가 있고 야구에서는 타자가 있잖아. 뭐 각 포지션별로 빨라야 되는 애, 뭐 이렇게 느리지만 뭐 캐치를 잘해야 되는 애, 뭐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어. 근데 이제 대표적인 제일 비싼 그 포지션이 투수야, 투수. 야구는 결국 투수 노름이거든. 야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보통 보니까 선생님 제자들 막 인스타그램 팔로우 돼 있는 친구들 보면 20대 때 보면 맨날 뭐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옷 입고 맨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올리고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은데? 없어? 스포츠 좋아하는 여학생들? 보통 남자들이 막 좋아라 하지 또 막 이렇게. 남자애들은 막 또 이렇게. 근데 안양이 그렇게 광적인 애는 못 봤어. 안양은 되게 좋아. 선생님은 이제 충남 사람이라 한화 이글스를 어렸을 때 빙그레 이글스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라 요즘 너무 행복해요. 2위도 어디야? 1위도 했었는데 아유 2위가 어디야?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근데 진짜 안양이 좋은 게 30분 거리에 야구장이 다 있어요, 얘들아. 저 수원 있지? 고척 스카이돔 저기 어디야? 서울. 잠실 있지? 또 어디더라? 인천 있지? 네 군데가 다 3, 40분 거리야.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야구 팬들 없더라고. 아무튼 오타니가 그래서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해. 와, 미친 거야. 투수는 한 투수가 10승, 한 시즌 동안 한 20, 30경기 나가는데 그 중에 30경기 정도 나갈 거야. 근데 그 중에 10승만 해도 잘했다고 해.
근데 메이저리그 올라가서 거기서 막 15승씩 막 하다가 LA로 딱 와서 야, 너 이제 투수 잠깐 멈추고 타자에 집중해. 그래서 타자 했더니 홈런왕 경쟁을 할 정도로 막 엄청 잘해요. 체격도 좋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 인성 개 좋아 진짜. 걔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팬들이 이렇게 찍은 영상이야. 거기서 그 운동 이렇게 하고 이제 덕아웃이라고 해. 선수들인데 덕아웃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밑에 쓰레기가 있는 거야. 그 쓰레기를 탁 해서 자기 주머니에 딱 넣고 덕아웃으로 가는 거야. 잘생긴 애가 그런 거 하면 더 멋있어. 그러면서 그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돼서 보여가지고 기자가 물어봤어. 쓰레기 왜 줍냐? 줍는 사람 따로 있지 않느냐? 왜 줍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벌인 행운을 내가 줍는 거라고 생각한대. 오타니 얼굴 한번 봐. 걔 그 얼굴에서 그 말이 나왔다 생각하면, 근데 어떡하니? 작년에 결혼했죠, 그렇죠?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니, 근데 걔가 한 것 중에 대박인 게 뭐냐면 어렸을 때 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가 투타를 다 하고 싶었어. 투수도 하고 싶고 타자도 하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도류, 그걸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해서 이도류라고 하죠. 그래서 투수도 하고 싶고 타자도 하고 싶고 인성도 좋고 싶고 막 이런 걸 9가지를 적어놔. 그러니까 해야 내가 이거 얘 같은 경우는 제네틱 엔지니어겠지, 그렇지? 제네틱 엔지니어가 될 9가지를 적어놓은 다음에 그럼 투수를 잘하려면 뭘 9가지 해야지 하고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이거 구체화시키는 거지. 뭐 어깨 근육 뭐 운동, 뭐 무슨 운동, 하루에 몇 개로씩 뭐 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다 써놓고 이거 한번 검색해봐. 오타니가 이거 오픈한 거야. 타자를 하려면 무슨 스윙 연습 몇백 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다 써놨더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죠? 어쨌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야? 연속적인 목표들이 되겠지, 그렇지? 내가 뭐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목표들이 뭔지를.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또 ing 나왔으니까 우리 오랜만에 나오는 분사수식어네요, 그렇죠? 항상 그렇듯 명사가 앞이나 뒤에서 ing나 pp로서 존재를 하게 된다면 걔 주체가 누굽니까? 명사입니다. 행위의 주체는 명사예요. 명사가 직접 능동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수동으로 당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돼. 지금 lead to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전치사 to와 같이 쓰이는 자동사죠. 얘는 lead to 무엇을 이끌다야.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이끌어내는 연속적인 목표 같은 것들에 관해 생각해보는 것일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분사까지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얘 leaded 쓰면 안 돼요. 목표가 이끄는 게 아니라 이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ing로만 수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흐름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릴 거지만 for example 네모칸 꼭 쳐두시고 얘 내신에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짬바가 있으니까 이제 다 예측이 되시겠지만 연결사 같은 것만큼은 진짜 앞뒤 관계 그 연결사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매칭시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for example이야말로 앞에 있는 상위 개념에 이끄는 하위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목표를 생각해 보는 것일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예시에 대한 하위 개념은 뭐가 돼야 되겠어? 뭐가 돼야 되겠어? 연속적인 어떤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 could study biology. 그치, 이거지. 그냥 유전생명학자가 될 거야 이러지 말고 생명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거야, 대학에서. 그런 다음에 during the summer, 여름방학 동안에 I could do, 나 할 수 있어, work study program 같은 거, genetic research lab, 이 유전자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이런 일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겠지. 요거 별표 한번 쳐주시고, 요 문장은 이제 핵심어 중에 하나죠. 이제 위레브 PP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시간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분산 잠깐 지우고, 우리가 이제 have PPA, head PP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괜찮아, 미안. 흰색 이따가 가져올게. 요거 일단 다른 색깔로 합시다. 자, 완료 시제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면 한 표에 다 그려보자. 대과거라는 시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고, 과거라는 시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가 이렇게 있겠지. 시간 개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헤드 PP라는 시제는 사실 없어, 얘들아. 아까 헤드 PP 얘기 잠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다 점의 시제라고 합시다. 그 시기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은 점의 시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한 건 선의 시제라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5초 전도, 5분 전도, 5억 년 전도, 50억 년 전도 다 과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대과거라는 시제는 사실 없고요. 그러면 과거라는 시제가 존재해 줘야지만 그것보다 이전의 과거를 얘기하기 위한 헤드 PP가 그 다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과거라는 시제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 줘야 돼? 과거라는 시제랑 같이 존재를 해줘야 돼. 아까 기억나니? 어른들이, 가다드가 알고 있는 어른들이 불평불만을 해. 자기가 이전에 hadn't accomplished, 성취하지 못했었던 것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불평한 시점은 과거고 그 어른들이 불평하기 이전에 성취를 못했던 거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전에 성취 못했다라는 것을 헤드 PP로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과거 시제가 있어야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시제의 존재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TMI고요. 어쨌든 위레브 PP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과거 완료 시제는 시작 자체가 끝 자체가 과거에 끝나야 되는 것이, 과거에 완료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 자체는 과거가 돼야 될 거야. 그래서 헤드 PP는 요 시제의 선의 범위를 얘기하고, 현재 완료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현재 끝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언제 해줘야 돼? 과거에 해줘야 되는 게 과거에서부터 그래서 현재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have PP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는 완료가 이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미래 완료라는 것이 이제 will have PP의 모양으로서 쓰이게 될 건데, 그러면 잠깐만. 과거나 현재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 완료된 상태를 완료라고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미래를 완료시켜버린다? 말이 좀 웃겨. 그지? 그러다 보니까 시제는 뭐? 과거나 현재 그 어느 시점에 시작됐던 것을 언제 끝내는? 미래에 끝내는 것을 미래 완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도 해왔었다, 해왔다. 얘는 좀 아직 안 끝난 거잖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될 것이다의 의미가 추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학을 공부하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면 나는 요때쯤에 그러면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된 우리 뭐 썼어? 시간부사고 for 명사나 since 명사 이런 거 썼었잖아. 그치? since 명사나 주어 동사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거 알 수 있었잖아. 얘는 뭐야? 아직 미래 시제니까 뭐야? 여기서 쓰인 by the time 주어 동사가 나오지. 주어가 동사할 때쯤이면 앞으로 미래, 주어가 동사할 때쯤이면 나는 PP하고 있는 셈이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미래 완료 좀 그렇다, 그지? 그러니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과거에 끝난 걸 과거 완료라고 하고 현재에 끝나는 걸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앞으로 끝날 예정인 것,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미래에 끝날 예정인 것을 일컬어 우리가 미래 완료 시제라고 하고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사와 같은 시간 의미를 부여하려면 미래의 시간부사구를 써줘야 되겠지. 그치? 주어가 동사할 때쯤이면 나는 PP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I finished that.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뭐겠어? 뭐 work study 프로그램 정도 아닐까? 그치? 뭐 바이올로지를 공부했다라는 거 정도 아닐까?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끝날 때쯤이면 I will have learned. 나는 배우는 셈이 될 거야. 뭐를? Basics of Genetic Engineering, 유전공학이라는 것의 기초들을 배우는 셈이 될 것입니다.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개념상으로나 해석상으로나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쓸 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무조건입니다. 얘는. 그래서 뭐 하자? 바이올로지 대학교에서 공부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뭐를 한강 수영도 해보고, 그리고 버스 운전사 면허증 이런 거. 버스 운전 면허증 따면 진짜 재밌겠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뉴스에서 오는 그 폭력하는 사람들 없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하면. 뭐 그러면 이제 아니요, 제가 내리려고 했습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너무 좀 복잡하게 설명했나?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판단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또 질문해 주세요. 또 언제든지. 아, 흰색을 안 가져왔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keeping hope alive. 희망을 계속 살려두어라. I believe that 필자인 나는 이제 마무리. 자, 나는 luckiest people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믿는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뭐와? 빚을 지고 있어. 빚지다의 의미인데 목적어가 빚이다 보니까 그냥 빚을 지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누구에게? to 명사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다야. O, A to B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 A를 B에 빚지다. 이런 말입니다.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 참고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those 다음에 지금 not so fascinate, 형용사 나오게 되면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those 형용사도 형용사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 빚지고 있는 거라고 난 믿습니다. 라는 거야.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 요것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아까 그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도 수업할 때 그 함축적 의미 추론의 밑줄 쳐진 부분은 결국 비유법이기도 하고 그 글에서 나왔던 얘기를 한 번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한 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빈칸, 채워진 빈칸 추론이라고 많이 애들한테 얘기를 해. 얘도 마찬가지지. 지금 이 주제를 갖고 내가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니네가 거꾸로 이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니네가 한번 찾아봐가 빈칸 추론이거든, 결국. 그지?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 By this.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라면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I mean that. 내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야. 사람들이요, like me, 나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are lucky enough to receive. 또 어순 또 나온다, 그치?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나왔어. 형용사가 나와야 될 이유는 이 형식 동사 뒤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어 자리. 뭘 받기에? 좋은 교육을 받기에 충분히 교육을 받기에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들. 두 번째, loving parents. 사랑하는 부모님을 갖고 있기에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들. and live in,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기에 충분히 행운이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 이 본동사가 누구야? 이 친구인 거야. ought to get out. 나와야 한다 이거죠. 나와야 한다. ought는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수식어의 범주가 어디까지야? like me는 전치사 명사로서 people 꾸며주는 거였고 여기 who부터 어디까지가? country까지가 enough to 동사, enough to 동사, and enough to 동사. 이 세 개가 병렬되고 있는 거네. 그치? 좋은 교육을 받기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갖고 있기에,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기에 충분히 운 좋은 나와 같은 사람들은 나와야 해. 어디 쪽으로? 세상 쪽으로. 그리고 뭐 해야 돼? 도와야만 해. The poor,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스스로 도와줘야 해. 여기서 actively는 동사, 일반 동사 help 꾸미고 있으니까 부사로 꾸민 거 전혀 위화감이 없네요. 그리고 닥터 하와비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박사님. 하와비 박사님. 그쵸. 우리는 항상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조차도 그래. 우리나라 같은 삶에 살다 보면 좀 씁쓸하다. 나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일도 안 나오잖아. 그지?
기름도 없어. 천연가스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이 최고여야 돼. 똑똑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 나라의 어떤 원동력이다 보니까 무조건 좋은 대학 나와. 이게 아직도 만연해져 있지. 조금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지. AI, 나중에 얘기하자. 닥터 하와프티 박사는 스스로 증명했어. 뭐하다는 것을 to be a woman of action.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한 여성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어. 언제? When she passed up. pass up이 포기하다. 뭐 어떤 삶을 포기했어? 럭셔리한 삶을 이제 포기했을 때 그걸 행동으로 직접 스스로를 옮겨서 스스로를 증명한 사람이었어.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돕기 위해서. The ill. 아픈 사람들. The dispossessed. 이제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자기의 어떤 국가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럭셔리한 삶을 passed up 한 사람. 넘긴 사람. 그런 사람이야. 1983년. 되게 오래됐네요. 저 때가 선생님 태어났을 때인데. 니네가 1983이라는 숫자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니? 니네 몇 년생이야? 2008년생? 조선시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때는 아니에요. 자, 1983년에 그때가 어디냐면 웬 소말리아의 정부가 붕괴가 됐을 1983년에 아부디라는 여성은 운영을 하고 있었어. 뭐를? 성공적인 메디컬 클리닉.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이라 그러지. 우리 저기 어디 무슨 내과, 치과, 정형외과 이런 거 이제 저기 범계역이나 이런 데 있으면 거기가 뭐 병원 갔다 왔다 그러잖아. 병원은 이제 아시죠? 하스피털의 개념이고. 거기 이제 종합병원, 제너럴 하스피털은 이제 다 있는 데고 우리가 이제 내과, 정형외과, 치과 이런 거 가는 건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이라는 고유명사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이거 학원도 우리가 뭐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아카데미는 학술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곳이고 여기도 어쩌면 클리닉이야. 아픈 데를 돌봐주는 곳.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TMI. 어쨌든 성공적인 병원 하나를 운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죠? 그녀의 나라의 어떤 수도에서, 수도인 어디야? 모가디슈라는 곳에서 병원을 하나, 성공적인 병원, 잘 되는 병원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어. 오랜만에 해놨다. 크데피피. 조동사에서 빠질 수 없는 포인트죠. 아니, 가정법에서. 우리가 가정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조동사의 PP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동사 다음에 시제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have pp가 나오게 되면 과거 시제라고 얘기하죠. 이거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래야 뭐가 이해될 수 있냐면 if절의 동사가 과거 동사일 때 would, could, might 원형이 나오면 우리 걔를 현재로 해석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if절에 had pp가 나오게 되면 주어는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과거의 의미라고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동사의 시제 개념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정법을 배우는 건데 어쨌든 어떤 조동사든지 간에 원형이나 have pp가 나오면 그의 시제에 맞춰서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녀는요, could have escaped. 빠져나갔을 수도 있었어. 살 수도 있었어. 어떻게? comfortably. 편안하게. 어디에서? 해외의 부사입니다. 부사. 해외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 말이야. 있었는데, but, 하지만, 그녀는 뭐 하기로 결정했어? decide. 오랜만에 나왔네.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stay. 머물러서 make difference. 차이를 만들고 싶었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녀는 establish, 뭘 설립하고 병원 하나를 설립해서 refuse on her family's land, 자신의 어떤 가족의 땅, 그치? 내 조국, 내 땅에서 피난처 같은 것들도 설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공한 의사니까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이게 엔터 작업을 안 했네 쌤이. 본문 6. 그렇지. 자기의 어떤 조국을 버리고 딴 나라 가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느 날 one day 저항자들이 try to take over
장악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어. 뭐를? 그녀의 병원을. 하지만 마마 하와 outstared 이 닥터 이 박사는 마마 하와 박사는 outstared the rebels. 이 스테어가 응시하다인데 out은 뭔가 능가하다의 의미거든. outnumber 하면 숫자적으로 우세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노려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저항자들을 끝내 노려봤고 곧 그 저항자들은 left in the shame 수치심을 느끼며 떠났습니다. 수치심 속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picked herself up from this setback 이런 역경으로부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pickup이 우리가 보통 죽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 그래서 이런 건 영영풀이로서 일어나다 정도로서 그녀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서 역경으로부터 계속해서 뭐 했다? continue, ing, 투부정사도 둘 다 가능해. 치료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병렬 구조로 투부정사 맞춰줘야 되겠죠. 앞에도 to 썼으면. feeding하고 뭐 교육하고 caring for her people 자신의 조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여주기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돌봐주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죠. 그렇죠? I am beginning the ambitious life journey. 나는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열정적인 삶의 어떤 여정을. 필자로 다시 돌아왔죠. 이제 닥터 마마 하와 박사 얘기가 끝나고. by the end. 끝날 때쯤이면 I will have experienced. 해석해볼까? 이 여정이 끝쯤이면 이 말이죠. 끝날 때쯤이면 나는 경험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미래로 해석해 주시면 돼. 많은 역경과 장애물, 명사 뒤에 위치 있으니까 수식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will have pp, 나에게 도움을 주는 셈이 될 것일 그런 역경과 장애물을 경험하는 셈이 된 꼴이 될 것입니다. 내가 뭐 하도록? 성장하도록. 얘는 왜 to가 생략돼 있어? help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서 그런 거죠. 원형도 투부정사도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교훈은 I should learn from the Dr. Hawa's story. 이 하와 박사로부터 내가 배워야만 할 교훈은 바로 뭐다? That each obstacle. 잘립니까? 하나하나의 must be met. BPP죠? 이 각각 하나하나의 장애물이 must be met. 만나져야만 한다. 충족되어야 한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만나다 충족시키다의 둘 뒤에 뜻이 있으니까. 뭐로? 용기와 결심. 이걸 가지고 충족되어져야 한다. 만나야만 한다. 라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 교훈이 되겠습니다.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어요. Right here. In my country. 우리나라. 내 나라에서도 바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Right now. 지금 당장 어떤 사람들이요? Who also. 여기서 who는 people 수식어죠. Who also need help.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있고요. 난 또 이렇게 믿고 있어요. I have certain skills and abilities. 나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데 그 기술과 능력 어떤 능력? 이 글의 전체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 나만이 갖고 있는 to me. 나만이 갖고 있으며 두 번째 수식어 예와 병렬 구조가 되겠죠. Can benefit society. 사회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만약 뭐 한다면 if I develop them further. 앞으로 나아가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은 그 능력들이죠. 능력과 기술들을 앞으로 더 나아가 개발만 한다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과 기술들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through 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 I need to refine these skills. 이 기술들을 정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뭐를 위해? 이익을 위해. 뭐의 이익? maximum number of people.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익을 위한 이런 기술을 정제시킬 필요가 있으며 This is the beginning of my life. 내 인생의 바로 시작입니다. Of service. 도움이 될 만한 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까지. 야, 포부가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 해결책은 뭐다? Expect obstacles. 장애물들을 기대하고 prepare for them. 그 장애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have the courage.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이 사역동사 아닙니다. To do what is right.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갖는 것이다. 까지 해서 이 하와 박사까지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리드모어는 안 나왔었거든, 전에는. 그죠? 혹시라도 나오면 선생님한테 추가적인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나머지 시간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